안녕하세요. 게시글로 전해드리지 못한 일본 서브컬처계 소식을 전달합니다. 개별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글을 이용 부탁드립니다.ここまで伸びたら切るのに理由がないと切れない。 성우 후쿠야마 준이 5만 명 앞에서 단발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후쿠야마 준은 2020년 무렵부터 머리카락을 길러 등을 덮는 길이의 장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 머리를 자르는 행사는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했는데 무려 5만 명이 접속했으며 팬들이 보는 앞에서 무사히 후쿠야마 준의 머리카락은 잘렸습니다. 또한 이 행사 현장에서는 단발식 이후로는 볼 수 없게 될 다양한 장발 스타일을 한 후쿠야마 준의 포토카드 10종과 아크릴 스탠드 20종 등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참가했던 팬들의 후기를 보면 이상하긴 했지만 행사 자체는 대체로 재밌고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긴 성우계의 전무후무한 이벤트이긴 합니다. 후쿠야마 준 본인도 그동안 장발이 편하진 않았는지 머리가 짧아진 현재 매우 홀가분한 기분을 X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역시 머리카락을 왜 길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게 낫다는 반응입니다. 이날 잘린 머리카락은 기부한다고 합니다. 古谷徹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불륜과 폭행으로 잠시 자숙 중이던 후루야 토오루가 라디오 출연으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노란색으로 탈색한 머리를 하고 다녔던 후루야 토오루. 현재는 백발에 흰 수염까지 기른 모습입니다. 후루야 토오루는 53년생으로 현재 71세. 외모가 아닌 내면도 나이에 걸맞게 변했길 빕니다. 밴드 사카낙션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2월 20일 내놓은 디지털 싱글 괴수가 스포티파이 데일리 탑 송즈 재팬 서비스 당일 재생 횟수에서 요네즈 켄시가 부른 체인소맨의 오프닝 킥백을 누르고 새로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 3년 만에 1위 자리가 바뀐 것인데요. 역대 1일 재생 횟수에서는 3위를 기록했으며 현재 스포티파이 재팬 탑 50에서도 1위입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의 차트니만큼 순위권에 들기 위해선 해외 반응도 중요합니다.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절 지동설을 증명하려는 인물들을 그림 만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의 애니메이션과 타이업하며 해외에서도 눈도장을 찍어 1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사카낙션은 그동안 자신들의 대표곡인 영화 바쿠만의 주제가 신보물섬 외에도 영화 근거리 연애의 주제가 연꽃, 영화 흐린 하늘의 웃다의 주제가 아지랑이 등 실사와 타이업은 많았지만 애니메이션 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너리티를 지향하며 TV 출연은 최대한 하지 않는 사카낙션의 모토 때문에 2013년 단 한 번 출전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홍백가 합전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데요. 올해는 NHK 애니메이션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와 타이업도 했으니 어쩌면 홍백가 합전에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카낙션에겐 호재가 있었던 반면 좋지 못한 한 주를 보낸 밴드도 있습니다. 밴드 하치주우 하치카쇼준레이. 약칭 하치하치의 매니저 츠네이시가 2월 22일 X를 통해 하치하치의 멤버가 백드롭 신데렐라의 멤버 토시마 와타루에게 박치기와 목덜미를 잡힌 채 벽에 처박히는 등 폭행을 당해 앞으로는 백드롭 신데렐라와 함께 공연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 사건의 원인은 하치하치가 공연 시간을 어겼기 때문. 미리 공연 시간 연장에 대해 백드롭 신데렐라 측과 합의했으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날 폭력으로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백드롭 신데렐라의 토시마 와타루가 23일 X를 통해 해명글을 올립니다. 하치하치가 공연 시간을 어긴 것이나 자신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하치하치의 매니저가 올린 글과 모두 일치하나 폭행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후 행적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시마는 하치하치가 전부터 주의를 줬음에도 공연 시간을 자주 어겼으며 하치하치의 세트리스트를 관리하는 하치하치의 매니저에게도 시간을 지켜달라 말했지만 백드롭 신데렐라의 탓으로 돌리는 등 태도가 좋지 못했고 당일 공연 연장을 오케이 했던 건 맞지만 사건이 일어난 날은 무려 원래 예정된 공연 시간을 30분 초과해 게스트인 하치하치의 공연이
메인인 백드롭 신데렐라의 공연보다 길어졌으며 하치하치 멤버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언쟁을 하던 중 폭력이 일어났으나 폭행 이후 뒤풀이에서 대화하여 화해했으며 하치하치 멤버에게 사과 메시지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치하치가 매니저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하치하치와 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토시마의 글이 올라온 이후 현재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폭력은 나쁘지만 게스트가 추가 공연으로만 30분을 넘기는 건 메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블루레이 수입사 미라지 엔터테인먼트 X에 새로운 블루레이 발매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악기와 손만 나왔지만 누가 봐도 걸즈밴드 크라이인데요. 현재 국내에 애니메이션 블루레이를 발매하는 곳은 미라지 엔터테인먼트 외에는 전무하기에 발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미라지 엔터테인먼트의 블루레이 발매를 기다리는 건 한국어 더빙 수록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어 더빙으로 걸즈밴드 크라이를 볼 수 있을까요? 만화가 우치노 마이코가 암 치료를 위해 만화 슬로우 루프를 휴재합니다. 지난달 유방암으로 유방적 출수술을 받았고 이후 치료와 컨디션 조절을 위해 휴재하며 이후로도 약의 부작용 등으로 정기 연재를 이어나가긴 어렵기 때문에 연재지를 만화 타임 키라라에서 코믹 퍼즈로 옮긴다고 합니다. 私ってどういう仕事が似合う思う？そうですね。学校の先生なんてどうでしょう？私、学校の先生になります。何？そうきた！ 요츠바랑 16권이 4년 만인 2월 26일 발매됐습니다. 이 16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화제입니다. 그 인물이란 바로 작가의 전작 아즈만가 대왕의 캐릭터 카스가 아유무, 통칭 오사카였습니다. 아즈만가 대왕에서 오사카는 장래의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했는데요. 그 바램대로 오사카는 요츠바랑 16권에서 아야세 에나와 하야사카 미우라의 선생님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오사카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아즈만가 대왕과 요츠바랑의 세계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즈만가 대왕의 다른 캐릭터들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다음 권이 나와야 할 텐데 그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애니화 및 실사화가 고지된 작품들을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린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외 작품들의 정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모쪼록 블로그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